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몰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100만 독자가 열광한 몰입을 탄생시킨 몰입 전문가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업그레이드 버전 몰입 두 번째 이야기를 펴냈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며 인생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하우를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몰입 전문가시죠. 서울대 황농문 교수께서 몰입에 이어 몰입 두 번째 이야기를 펴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황농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시기 어려운 분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몰입 첫 번째 책에서 네. 저희가 특집으로 다뤘는데 스타벅스는 아니고 그냥 한국경제TV에서 특집으로 다뤄서 제가 그 내심 못내 아쉬웠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황농문 신드롬 또 몰입 신드롬 이런 게 100만 독자였죠. 그때 몰입 첫 책이 나올 때. 예. 어떤 계기로 몰입이라는 주제를 연구하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연구소에서 몰입해서 연구하다가 예. 2003년에 이제 교수가 됐어요. 예. 교수가 돼서 몰입하려니까 몰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강의도 해야 되고 학생 지도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학사 업무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몰입해서 할 땐 재미있었는데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현실하고 안 맞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찾아냈어요. 제가 원인을. 예.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선수였는데 예. 이제 내 역할이 선수에서 코치로 바뀌었는데 저는 계속 선수이기를 고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니고 코치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몰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학생들을 이제 잘 지도하고 잘 가리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을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몰입해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학생들한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을 학생한테, 내 지도 학생한테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인들한테도 확대하자. 예. 그래서 몰입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시절에도 이미 몰입의 전문가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몰입을 했지, 그것이 몰입이라고 부르는 건지도 몰랐죠. 그냥 예. 저는 어떤 특별한 상태, 예. 죽어라고 생각을 하면 도달하는 어떤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지, 예. 그거를 몰입이라고 부르는 건지 산매라고 부르는 건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몰입이라는 그 첫 책을 쓰실 때 몰입이라는 어떤 개념을 잡고 그렇게 접근해서 쓰시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경험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예. 저보고 몰입의 즐거움을 읽어봐라. 칙센미야이 교수가 쓴. 그러면 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말한 내용이. 예. 그래서 저는 저 상태가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고 열심히 봤죠. 근데 제가 경험한 그런 거 비슷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려나 보다 하고 이제 끝까지 봤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몰입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몰입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하는 몰입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몰입을 책으로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특별한 몰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칙센미야이 교수하고 이제 이메일 주고받을 때 스페셜 플로우, 내가 스페셜 플로우를 경험했는데 하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게 책으로 쓸 가치가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상의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저는 그때 스페셜 플로우, 그러니까 특별한 몰입이다 이렇게 했고요. 뭐 몰입적인 사고, 사고에 의한 몰입이고요. 보통 말하는 몰입보다는 그 선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산매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이른바 이제 몰입의 연구의 선구자시고 또 세계적인 이제 몰입 관련 학자신 그 칙센미야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던가요? 교수님의 어떤 몰입에 대해서. 그분도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예. 그래서 자기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를 부분은 들었는데 이게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들은 건 처음이다. 굉장히 재밌어. 흥미를 가지시고 이것을 책으로 낼 가치도 있고 논문으로 낼 가치도 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셨다면 아 이게 경쟁자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예,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분 네, 네. 본인의 이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례가 그렇죠. 탄생했기 때문에 예. 그러셨군요. 첫 책 몰입에서 어떻게 몰입의 단계로 갈 거냐 이런 5단계인가요? 그런 어떤 그 길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네. 예. 첫 책을 읽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첫 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몰입의 5단계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풀리는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풀리질 않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샜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문제는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넘어가세요. 예. 그거를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예. 공부의 리듬이 깨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이제 해두는 거예요. 한 5분, 10분 동안 안 풀렸다. 예.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자투리 시간, 이동할 때, 예. 화장실에 갈 때, 뭐 잠자기 전에, 이럴 때, 걸어갈 때. 그런 자투리 시간에 해야 이제 슬로우 싱킹이 돼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안 풀리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동할 때는 어차피 버리는 시간이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생각을 차분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잘 풀리고 생각의 재미도 경험할 수가 있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몰입도가 이제 올라가고 자꾸 몰입 능력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예. 그 시간을 자꾸 이제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요번에 나온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세계를 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몰입 2번째 이야기와 첫 책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책은 제 경험을 설명하는 거가 주가 됐습니다. 제 경험. 주로 제가 몰입을 했고, 그 몰입이란 게 어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책이 나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이걸 체계화를 더 해야겠다. 근데 체계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제가 경험한 것들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고도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그것이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걸 제가 7년 동안 계속 경험을 했고 반복적으로 체험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뇌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뇌과학 책을 제 자신이 이해하고 싶어서 뇌과학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그리고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산만한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인데 이제 그런 걸 의식의 엔트로피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하는 거는 이제 의식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엔트로피의 원리. 엔트로피는 제가 연구하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적용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뇌과학 책이 이제 워낙 지금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뇌과학을 가지고 끌어왔죠. 직접 몰입을 위한 뇌과학의 연구는 없지만 제가 이제 뇌과학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걸 체계화하려고 했죠. 그리고 사례를 많이 넣어서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더 쉽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신. 그 전에 첫 책에서는 좀 몰입의 경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강한 몰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과연 내가 저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셨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 왜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셨던 겁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장벽을 넘어야 되고 저는 쉽게 넘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못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 예. 그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고민을 했냐면 특히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나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데 그거에 대한 답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그걸 절실히 원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지만 절대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그 답을 너무 알고 싶어서. 그렇죠. 정말 그 답만 알면 내가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걸 가겠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다 이제.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아닌 것 같고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추구하다가 답을 이제 하나씩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 답을 이제 명확한 답을 얻게 됐는데 그거 이제 몰입을 하면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내 능력의 한계를 발휘하고 한계를 넓혀가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영향력을 벗어나지만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가장 삶다운 삶을 사느냐 죽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사느냐는 나한테 달려 있다. 내 영향력 안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내 지적인 능력을 100% 이제 발휘하는 방법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다. 두뇌를 그게 풀가동하는 거다. 하고 이제 실천하다가 몰입을 경험한 겁니다. 몰입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알았죠.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수님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계속 돌파해 가면서 어떤 뭐랄까요 능력의 극점까지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아실현이라고 흔히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는 그게 힘든 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건 골치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괴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즐거웠단 말씀이죠. 처음에 제일 처음 제가 할 때는 명백히 즐거운 거예요. 이제 너무나 명백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즐거우니까. 항상 즐거운 상태에서 가니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항상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슬로우 싱킹을 하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몰입 상태에 가면은,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거창한 겁니다. 어떤 그 문제와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고요. 그건 제가 방학 때마다 하고요. 보통 학기 중에는 하질 못하고요. 방학 때 한 2주 정도를 하고, 보통 때는 제가 슬로우 싱킹을 하는데, 슬로우 싱킹은 약한 몰입, 이제 중간 몰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논문을 쓰거나, 뭐 논문을 읽거나, 수업 준비를 할 때 이제 슬로우 싱킹 방법을 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방금 슬로우 싱킹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이제 여쭤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 또 시간이 이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교수님의 어떤 비법에 책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계속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감격을 하고 그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제 행복의 문제를 제가 푼 것 같더라고요. 행복의 방정식을 푼 것 같고 행복을 정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저는 그 몰입을 체험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을 하려고 추구했는데 예. 그래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행복의 양은 극히 적다. 극히 제한적이고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다가는 인생이 꼬이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 예. 내가 해야 할 뭐 학습, 내가 해야 맞습니다. 될 업무, 예, 예. 그것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면 예. 행복의 양은 무한되고 예. 삶은 천국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비슷한 예. 얘기를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 철학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행복의 어쨌든 비법이다.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해야 할 일들은 되게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바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유태인 교육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유태인 예. 교육에 배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 체험시킨다라는 것이 있는데 예. 바로 그게 바로 그겁니다. 배움은 내가 해야 될 학습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반복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꿀처럼 달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의 재미를 모르는데 골프가 왜 재밌는지 아세요? 골프가? 예.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봐야 될 그렇죠. 것, 예, 다른 스포츠 중에서 골프가 생각하는 운동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재밌는 예, 거고요. 예, 예. 바둑이 재밌다고 그러는데 바둑이 생각하는 오락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만 생각을 하지 그렇죠. 능동적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려서 되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해보자. 생각은 귀찮고 그렇죠. 예.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는 계속 생각 훈련을 하고 그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생각이란 게 되게 귀찮은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예. 예, 아주 처음엔 한 5분, 10분 정도면 예.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부터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럼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 예. 예, 그게 10분, 20분으로 늘어나고 3, 40분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그 평소에 안 풀렸던 문제 하나를 잡아서 곰곰이 그렇죠.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좀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요. 예. 그러니까 앉아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상태. 예. 그래서 뭐 마치 앉아서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 음. 그렇게 편하게 힘을 빼고 앉은 상태에서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러다가 이제 졸릴 수가 있는데 예. 졸리우면 이제 슬로우 싱킹을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슬로우 싱킹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졸리면은 그러니까 그 김소월 시인의 그 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 생각의 끝에는 졸음이 오고 뭐 그리움의 끝에는 잊음이 오나니 이런 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슬로우 싱킹을 잘하면 졸음이 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잠을 자면 돼요. 살짝. 예. 예, 그러니까 졸리면 그냥 자고 계속 또 깨서 계속 생각하면 돼요. 예.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책 속에 보면 교수님께서 연구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비몽사몽 속에서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예, 몰입 상태가 거의 비몽사몽간을 거의 많이 보내요. 그런데도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또는 어떤 그렇죠. 연구하시는 거에 대한 네. 답이 나온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쏟아져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모든 걸 새로 안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잔뜩 긴장해가지고 이것이 저는 뭐 집중하고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온몸에 힘을 빼고 오로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뇌의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위는 100%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다른 부분도 예, 힘을 예. 빼고 휴식을 취해주는 그렇네요. 겁니다. 예. 그럼 저는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 부위만 활발하게 가동해서 아이디어는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평온한 상태에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예.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몸을 뒤로 딱 해서 좀 방자한 태도로 말씀을 나누면 왠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구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십니까?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힘을 빼고 그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 뭐 그렇게 해서 연구가 돼 이럴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기존에는 각성에 의한 집중만 했던 거예요. 각성에 의한 우리 되게 집중. 지금 집중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성에 의한 집중인데
제가 슬로우 싱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완에 의한 집중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완에 의해서 집중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명상이 이완에 의한 집중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기도가 예. 이완에 의한 아, 집중입니다. 그러네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뺀대요. 예. 필요한 부위만 쓴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수영을 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게 이완에 의한 집중이에요. 골프도 힘을 빼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완에 의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이야기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완에 의한 집중이 제가 해보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이완에 의한 집중이. 진짜 다른 데 에너지를 거의 안 쓰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는 예.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예. 필요한 부위만 100% 가동하는 게 아. 슬로우 싱킹이고 예. 이완에 의한 집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몰입이란 말을 그냥 처음부터 쓰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슬로우 싱킹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대체 몰입이란 게 뭘까? 네. 우리는 지금 몰입 그러면 완전히 긴장해서 뭔가를 열심히 그야말로 빠릿빠릿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몰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몰입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몰입은 그 의식 속에 예. 내가 관심 있는 그 문제로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몰입에 다다른 상태는 이 우주에 그 문제와 그것을 생각하는 나 오로지 예. 두 가지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예. 상태거든요. 오, 예. 그게 이제 뭐 강한 몰입에 들어가는 상태죠. 보통은 이제 그 상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약한 몰입, 중간 몰입 그러면은 내가 하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의식의 비중이 커진 상태. 이제 몰입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럴수록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기량이 올라가죠. 아. 또 업무에 대한 그 재미도 증가가 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중하고도 사실은 이제 관련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런 어떤 몰입을 했을 때 말씀처럼 다른 데 다 힘을 뺐을 때 결국 이제 뇌 속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몰입 훈련을 통해서 점점 몰입도가 높아지는 이런 게 뇌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몰입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뇌과학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예. 제가 뇌과학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뇌과학 책들을 보곤 하는데, 예. 이제 우리 뇌에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수천 개의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이 시냅스가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계산도 하고 예.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풍, 예. 이제 중풍 환자들 보면은 그 부분이 뇌세포가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몸을 못 움직이죠. 아, 예를 들어서 예. 다리를 이제 담당하는 그 부위를 이제 만약에 손상을 받으면 예, 예. 다리를 못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시나. 그걸 조정하는 예, 예. 컴퓨터가 없어진 거니까. 그렇네요. 예. 재활 치료는 뭐냐면 재활 치료는 이제 그런 분들이 걸음마 이렇게 하듯이 하죠. 그건 예. 뭐냐면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손상되지 않은 그 곁에 있는 뇌세포에서 시냅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걸을 예,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거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는 게 재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원리를 아시면 이제 시냅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시냅스가 이제 내가 A라는 일을 하면 A와 관련된 시냅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도 활성화되기도 있고. 하고. 그게 더 많죠.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많이 이쪽에 베테랑 전문가일수록 몰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시냅스가 몰입도가 낮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냅스가 뭐 100만 개만 작동을 했는데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1000만 개, 더 뭐 100억 개, 1000억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활성화된 시냅스의 수가. 그것이 동시에 이제 활성화가 된 그것을 연합된 뉴런 연합체라고 하는데 그 뉴런 연합체의 크기가 커지는 상태입니다. 몰입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활성화되는 게.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이 오는데 시냅스가 적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 컴퓨터가 한 10개밖에 작동을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공이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도 하기 전에. 그런데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 시냅스가 뭐
훨씬 더 많은 시냅스가. 예, 그러니까 예. 컴퓨터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공이 오는 속도, 방향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는 거죠. 몸이 그대로 반응해 주겠네요. 네, 공이 예.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 공이 축구공처럼 커 보이고 그게 계산이 다 그거군요.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 시냅스가 다 계산을 하니까 아,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몰입 그게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 대한. 속도가 천천히 예. 오는 것처럼 계산을 다 하니까 아, 계산을 다 하니까 예. 계산이 정확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기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근데 그 시냅스가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그런 계산도 하지만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서 내가 탁 쳤다 그러면 성공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착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굉장히 많은 시냅스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예, 예. 분비되는 그 긍정 물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죠.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아.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럼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아쉽고 신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재밌다고 그러는 겁니다. 흥분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네요. 그 오묘하네요, 정말로.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정보만 처리하는 거라면 우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일만 하고 있을 텐데 네, 네. 일을 하다가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네, 네. 기쁘기도 한 것들이 그런 어떤 정보의 결과물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그렇죠. 달라진다는 게.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되고 그런 거죠. 행복감도 느끼고 그렇죠. 그렇게 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도 그런 원리를 알면 굉장히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려서 그럼 하나하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시냅스가 예. 많이 활성화될 때 그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못하더라도 우리 뇌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잠재 능력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네. 그걸 계속해서 네, 네. 그야말로 활성화시킨다면은 그래서 길을 내면 되는 거죠. 길을 네, 내면 발달시키면. 예. 처음에는 이렇게 오솔길이었다가 나중에 그렇죠. 이제 고속도로가 나는 그렇죠. 이 테니스 예. 처음 치는 사람이 재밌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계속 예. 치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돼야 아. 재밌는 거. 골프도 마찬가지. 고수가 돼가면서 예, 이렇게 예. 즐거움이 붙죠. 바둑도 마찬가지. 모든 재밌는 게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길이 교- 만들어져야 돼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이 둔재다. 네. 저 같은 이런 둔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네. 천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뇌과학자들, 뭐 뇌과학이나 뭐 천재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가 예. 선천적인 천재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일까요? 모차르트도 모차르트도, 예. 후천적인 천재라고 지금 다 그 앤더슨 교수가 그걸 밝혀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머리를 발달시켜야 되느냐? 결국 천재는 문제 해결력이 좋은 거예요. 창의적인. 아무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렇죠. 우리가 천재라고 예, 그러는데 예.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금 모르겠으니까 답을 보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자꾸 스스로 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답이 안 보이잖아요. 예. 생각을 하죠.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인데 안 풀리니까 그 목표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뇌는 좀 더 날카롭게 생각하려고 해요. 예.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더 날카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듯이 예, 예.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바둥거리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뇌가 자꾸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 날카로워지는 문제 해결의 시냅스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하고 누적하면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영재가 되고 천재가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머리는 진짜 쓸수록 더 발달해서 그렇죠. 간다. 예,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사실이 꽤 잘 알려져 있어요. 예. 연구하는 사람들도 항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머리가 날카로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 업무 때문에 예, 막 생각을 안 예. 하고 막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 머리가 완전히 녹슬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런 예. 말 하죠. 예. 생각을 안 하면 무뎌지는 겁니다. 생각의 칼날이 무뎌지는 거고. 그 속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우리가 그렇죠. 머리가 녹슬었다. 예, 그 시냅스를 이런 게. 보면 예, 정확한 예. 겁니다. 아, 점점점 이제 무뎌지는 거고 예, 생각이 예. 둔해지는 거고 무뎌지는 거고 예. 계속 날카롭게 생각할수록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예, 예. 생각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좀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예. 이 책 속에 보면 그 우리가 몰입하고
점점 똑똑한 사람이 돼가는 과정을 어떤 뇌과학으로도 설명하면서 그와 함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쉽지 않은 법칙 같긴 하지만 이걸 빼놓고 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 엔트로피 네. 법칙이 어떤 겁니까? 그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 이제 낯설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엔트로피 법칙은 어떤 모든 자연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그걸 이제 뭐 이공계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그런 법칙이고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예. 그 엔트로피 법칙은 너무나 어떤 경우에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내 눈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다 엔트로피 법칙을 만족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엔트로피 법칙은 뭐 세상은 무질서해지는 경향으로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또 하나는 뭐 세상은 확률적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변화를 야기시키는 구동력,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데 예. 구동력이 있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성공하고 싶다. 예.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럼 변하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는 상태. 내가 실패한 상태에서 성공한 상태. 뭐 선진국이 되고 싶다. 후진국에서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러한 변화거든요. 예.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구동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예. 없으면은 예. 불가능하다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인데, 예. 하나의 예외가 없는 법칙이에요. 예, 그 법칙은.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동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부터 고민하면 돼요. 아.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예.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할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자꾸 알아야 돼. 그게 구동력이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으면 그 이유 하나하나가 구동력인데 그렇네요. 이유가 존재만 하면 소용없고요. 예. 그 존재하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그 이유를 절실하게 인식을 해야 예. 구동력이 생기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자꾸 찾고 그 이유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자기의 신금을 올리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구동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몰입에 의해서 구동력을 막 내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네, 내가 나를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몰입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아이가 몰입해서 공부를 했으면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제 교수님의 사례인데요. 교수님, 아드님이 네.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 네. 예. 그야말로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좀 간략히 그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그 둘째 아이가 그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얘가 그 합창반에 들었어요. 예. 그 합창반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합창부 부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을에 축제가 있답니다. 예. 축제가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축제 이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좀 공부를 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주의예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고3 되니까 이제 공부만 해야 되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보니까. 예. 이게 자기네 학교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축제에도 막 서로 섭외를 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 학기 말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예. 뚝 떨어져가지고 얘가 반에 한 30명 중에 한 3등 안에 드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훨씬 떨어져가지고 그 성적으로 이제 얘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목표 지향 메커니즘에서는 잘 아니까 제가 이제 뭐 몰입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목표 지향 메커니즘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목표 지향 메커니즘을 해서 그걸 활용하자. 예.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제 성적이 이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은 내신으로는 안 되겠고 예. 선발고사를 잘 보는 수밖에 없겠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렇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목표를 전국 수석을 목표로 해라. 와.
전국 그러니까, 수석.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뭐 매일 밤새면서 공부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공부는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는데 목표만 그렇게 해라. 예, 예.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예, 예. 목표만. 아,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에 걔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때 한 10분, 5분, 10분 걔랑 같이 예.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에 그거만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예. 전국 수석으로 목표 그거만 계속 상기시키고 그런데도 이제 걔가 계속 전자오락도 하고 TV도 보고 그래요. 예. 그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수석 할 수 있겠니? 하고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목표를 예. 생각 안 해요. 어. 아빠가 나 공부시키려고 지금 전국 수석 하라고 그랬구나. 아. 안 해버려요. 예.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아. 목표만 계속 걔가 그 예. 전국 수석 목표만. 그래서 저는 너 전국 수석 하면 너 인터뷰 방송에서 인터뷰하자고 그럴 텐데 그 인터뷰 할 말 준비해 놔라. 뭐 계속 그렇게 그거만. 말씀하시는 계속 예. 목표만 상기. 그러니까 예. 얘는 전국 수석 하는 그 목표가 즐거운 상상이 되는 게 만들어져요. 그렇네요. 예.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계속 그 목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지향을 하면 그 목표와 가까워지면 쾌감으로 보상을 예. 해주고 목표와 벗어나면 불쾌함으로 이제 처벌을 해요. 우리 그 마음이 목표 지향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얘가 TV를 보다가도 예. TV를 안 보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 TV를 보는 게 자기 수석하는 목표하고 벗어나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본인은 의식을 못하지만 예. TV 보는 행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게 왜 있다는 거 재미도 없는 거 이걸 보고 기중한 예, 시간을 예. 뺏겼나. 예. 또 전자오락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석하는 목표하고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있을 데도 없는 거에 왜 이런 거 시간을 뺏겼지? 아.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게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오버하기 시작해요. 새벽 2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막 속에서 열의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제 막 의욕이 예, 솟구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렇게 하면 오버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도 오버페이스 하면은 좋은 성적을 못 끝까지 못 거두듯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걸 막는 거예요. 이게 애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자녀가 예. 그야말로 오버페이스를 해서라도 밤새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더 해라 되는 마라톤에서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버페이스 예. 하면 절대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독하는 거는 12시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12시 이상 못한다. 아. 그러니까 막 불만을 해요. 자기 반에는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아빠는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 아, 예. 네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낮에, 눈 떠 있는 낮에 해라. 밤에는 12시는 절대 못 넘긴다. 예. 그다음에 운동 30분. 이제 얘는 뛰기를 좋아해서 저희 예. 집에 러닝머신 하나 사가지고 그걸 뜁니다. 예. 저는 그것만 체크해요. 운동 30분 하고 이제 밤 12시 넘기지 못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국 수석은 못했지만 학교에서는 수석을 했습니다. 멋지네요. 교수님이 멋지십니다. 예. 그런 일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이 몰입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 가르치시면서도 학생들 가르치시면서도 그러면 어떤 그런 몰입이나 이런 걸 다 적용을 해보십니까? 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학생 중에 이제 너무 개인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몰입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근데 어떤 아이가 몰입을 제일 잘하냐면 초중고 시절에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해답을 안 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아이는 아주 몰입을 쉽게 해요. 예. 그리고 문제 해결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그 능력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아이들이 이제 잘 못해요. 생각하는 예. 거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게 예.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제일 연구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가장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고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면 다른 학생보다 데이터가 2~3배는 되고 그렇게 열심히 예. 열정을 가지고 예, 열심히 예.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 몸이 앞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장점이 있으면 칭찬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은 자네는 아주 그 경쟁에서 중요한 성질성, 열정 그걸 갖고 있어서 아주 좋은 거다. 그건 계속 예. 발달시키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몇 달 지나서 보면 또 생각을 역시 안 합니다. 그럼 또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좋은데 더 발전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몇 달 지나면 또 역시 열심히 또 실험을 했는데 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어렵더라고요. 예. 저희가 생각을 안 하는 학생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2년이나 흘렀어요. 예. 그렇게 2년이나.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오늘부터는 예. 실험하지 말라. 내가 별도의 지시를 내릴 때까지 실험하지 말고 생각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요. 네가 얻은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예. 이것과 관련된 다른 논문을 읽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해야 좋을지를 생각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일주일 동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네. 학생이 이제 교수님은 내 스타일은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험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마구 결과를 내는 스타일인데 생각하는 건 내 데이터를 스타일이 아닌데 예. 교수님이 내 스타일을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다고 예. 너무 괴롭더래요. 그렇죠. 일주일 예. 동안 아무 결과도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 몰래 실험을 몰래 할까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잘못 또 걸리면 혼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예. 조그만 아이디어가 나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예. 본인도 알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한 거하고 종전에 자기가 했던 걸 비교해 보니까 생각 없이 실험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생각을 하는 건 부담이 가는 일인데 예.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자기가 발전하는 일이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그래서 이 학생은 생각하는 걸 즐겨요. 다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매일 출근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벌써 발표하는 게 확 달라져요. 예.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뇌 시냅스가 형성이 된 거네요. 생각의 시냅스가. 그렇게 봐야 됩니까? 경험을 이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학생은 생각하라면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예. 그러다가 이제 길게 해본 거죠. 길게 예, 한번 해보고 예.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예. 아는 거죠. 아. 그 학생이 있고 또 이제 다른 학생은 생각을 하라고 해도 계속 생각을 안 해요.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처음에는 이제 이유를 설명해줘요.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놓고 내가 자네한테 생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네도 거기에 공감하는 것 같았는데 자네가 연구하는 걸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생각을 통 안 하더라.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 이제 물어봤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예. 궁금해가지고 그때 이 학생이 저는 이제까지 통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래요. 요새 애들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서울대생도 그러네요. 그럼 많죠. 예, 굉장히 그렇네요. 많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입시 제도가 옛날에 본고사에서 이 선발고사 이런 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생각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잘 못하는 애는 조금 제가 다가가서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생각하는 게 뭐 별거 아니다. 네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걸어가면 출퇴근할 때, 식사할 때, 예. 화장실 갈 때 한번 의도적으로 생각해봐라. 계속. 예. 이제 그랬어요. 그 문제를 놓고. 예, 자기가 연구하는 그 예. 주제에 대해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 예, 풀어야 될 예,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느냐 했더니 밥 먹으면서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예. 생각을 할 때는 수저를 허공에 자기가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치질 할 때도 양치질 할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생각을 하니까 양치를 멈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데이트 한 적 있느냐. 이때요. 데이트할 때 그러면 밥 먹으면서 그 데이트하는 사람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 띄워놓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학생도 이제 생각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예. 생각을 또 즐기고 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예. 책 속에 보면 기업 인사들 중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네. 예,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수록 사실은 그 몰입이나 생각하는 힘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신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몰입을 많이 하는 분들이 CEO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몰입을 해서 CEO가 되는 건지 CEO가 워낙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몰입을 하는 예, 것인지는 예, 모르겠는데
CEO분들이 몰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업가들 조사했는데 뭐 그 국내 뭐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삼성그룹을 일으킨 뭐 이병철 회장님이라든가 또 현재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회장님 이런 분들 다 이제 몰입을 했더라고요. 뭐 이건희 회장님은 뭐 사고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죠. 네, 뭐 그리고 SK의 최종현 회장님이라든가 포스코의 그 초기에 하셨던 박태준 회장님이라든가 삼양그룹 아니 저기 농심라면의 그 신춘호 회장님. 예. 어쨌든 웅진의 또 윤석금 회장님. 그러니까 그분들 다 보니까 몰입을 하셨고 지금 이제 몰입을 하시는 분 제가 그 LG화학의 김반석 부회장님,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사장님. 아주 그런 분들이 일단 몰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김반석 부회장님은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본인이 몰입을 하고 그 회사원들한테 자기 몰입해서 많은 문제가 풀리니까 사원들한테 몰입해라 하는데 몰입을 잘 안 한대요. 그렇죠. 늘 이제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각 직급에 대해서 이제 그 몰입을 이제 강연을 하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몰입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출장을 자주 가신답니다. 외국 출장을 자주 가시는데 한 12시간 이제 가고 또 12시간 오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몰입을 한대요. 12시간 동안. 그래서 스튜어디스 보고 부르기 전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그분도 이제 보니까 슬로우 싱킹 같아요. 제가 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생각이 잠기시는 편할 때 생각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또 서울 대전을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기사가 이제 운전하는 차 뒤에 앉아서 한 2시간을 또 갈 때 생각하고 또 올 때 생각하고 그 사업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그때 다 떠오르는 거래요. 그분은.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뭐 그때 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떠올라서 해결하는.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한계 돌파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 한계 돌파 능력을 갖도록 해주겠다. 뭐 그게 그분이 추구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몰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인 거죠. 한계 돌파 능력. 네. 그러면 직장인들 또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몰입, 생각하기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주 좀 구체적인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학생들을 하면 그 비유를 해서 쉬울 텐데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딱 떼어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지금 뭔가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 그게 다 난이도가 높은 거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같은 페이스로 공부하면 안 돼요. 같은 페이스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제 일반 일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일은 진흙을 파는 겁니다. 하루에 10m씩 파는 거예요. 창의적인 거는 딱딱한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m도 파기 힘들고 심지어 어려운 문제는 바위예요, 바위. 바위를 10m 캐듯이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산만 부러져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하고 일반적인 일을 딱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그냥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쉬운 거는 쭉쭉 하는데 풀리지 않잖아요. 그건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 중에서도 업무 중에서도 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머리를 써야 되고 난이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따로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평소대로 하고 그렇게 어려운 거를 따로 골라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바위를 캐는 거예요. 바위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삽으로 이제 10m 파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바위에 구멍을 내려고 그러면은 못 해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잖아요. 산만 부러지고. 그거 안 돼. 불가능해. 그것도 나자빠지는 거죠. 이게 바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의적인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거다. 그래서 멍석을 깔고 정하고 망치를 들고 하루에 1cm만 깨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cm만.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슬로우하게 멍석을 깔듯이 하루에나 1cm만 캐면 된다 이런 기분으로
그죠? 그렇게 차분히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이제 예, 마음을 급하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문제를 못 하는 이유가 마음만 급한데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어려운 문제를 다 떼어내서 그런 문제는 걸어가거나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지가 오히려, 않아요. 예, 그렇죠. 버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생각하면서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걸어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잠자기 전에 그때 뭐 샤워하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그렇군요. 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는 사이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참 몰입에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 속에서 보면 이런 몰입의 능력을 머릿속에서도 키우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몰입을 적용할 것인가 그런 어떤 이제 창의적인 부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운동을 통한 또 이제 몰입 능력의 확대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예. 네. 제가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몰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몰입이 이렇게 생각을 극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몰입의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극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너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면 코치 없이 이게 탈이 난다고요. 잘 그 배우고 제대로 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탈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운동을 이렇게 겸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몰입에서 잠이 안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가 테니스를 매일 이제 1시간씩 매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의 위력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몰입 상태랑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몰입 상태의 긍정적인 상태, 내가 즐겁고 의욕이 솟구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뭐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집중도 잘 되고 그런 상태를 이제 몰입을 안 하고 그런 슬로우 싱킹을 안 하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A라는 문제에 몰입을 하잖아요. 맨날 그 생각만 하면 내 뇌세포들은 내가 그 목숨을 건 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를 발휘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세포를 그걸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하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치열함을 느껴요. 즐겁지만 그렇죠. 치열함이 같이 있는 즐거움이에요. 뭐 전자오락을 하는 아이도 치열합니다. 도박에 몰입하는 사람도 치열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는? 그 파멸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파멸적인 그러니까 그 아무 몰입이고 결과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소모적인 몰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에 의한 몰입은 생산적인 몰입이에요. 그렇죠.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근데 그렇게 어쨌든 내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삶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매일 하니까 1시간씩 매일 하니까 그 효과가 생겨요. 똑같이. 왜냐하면 테니스를 칠 때도 보면 혼신을 다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뇌는 또 목숨을 건 전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몰입하고 똑같은 상황이 1시간 동안 지속되는 몰입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태가 돼요. 저는 이제 같이 하면 천국이 되고 슬로우 싱킹 이거를 몰입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 천국이 되고 운동만 하면 천국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모든 세포가 막 의욕이 솟구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떤 실증 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게 지금 교수님의 말씀 통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금 1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교수님 마칠 시간입니다. 아주 짧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몰입 2번째 이야기의 메시지 전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일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 같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기회에서 자신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쳐서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몰입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서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